안녕하세요. 훌훌국어의 국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허난설원의 규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우리 고전 작품, 처음에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고 했어요. 여러 어휘들, 그리고 당대 문화 배경들. 근데 이게 조금만 쌓이면 생각보다 빨리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걸, 같은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실력이 오르는 거거든요. 불편하더라도 천천히 꼼꼼히 공부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 편하라고 이렇게 본문 한 줄, 그리고 해설 한 줄, 행별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요. 선생님은 조금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 위주로 빠르고 재미있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뒤에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서 탑재해드린 자료 제일 뒤쪽을 보시면 작품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작가는 허난설원이고요. 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여성 작가의 가사이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가사 했었는데요. 기억날까요? 자, 이게 고전 작품 중에 고려 말에서 조선 말까지 있었던 작품으로서 굉장히 긴 노래를 이야기했었죠. 설명하자면 너무 긴데요. 간단하게 가사는 긴 노래, 시조는 짧은 노래. 그리고 규방가사, 이 규가 레이디를 뜻합니다. 여성이 여성의 방에서 지은 노래. 그거에 굉장히 빼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밑에 자전적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가의 삶에 대해서 좀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허난설원님은 14살 때 김성립이라는 분께 시집을 왔어요. 오늘날 성인 여성들의 평균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조선시대 때는 훨씬 더 작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14살이다. 그럼 더 훨씬 작았겠죠? 이때 김성립은 굉장히 유명한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많은 기생들을 만나고 다녔었죠. 그럼 예전에는 연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네 이놈 너 어떻게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냐? 너도 빨리 결혼하고 마음 잡아라. 다음 주에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14살짜리 꼬맹이 아가씨가 서방님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콧물 쭉 흘리면서. 그래서 김성님이 기겁하면서 여보 마누라 저희 방에서 잘 계시오. 그리고는 계속 바람피러 다녀요. 그랬는데 이 14살밖에 안 되는 이 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허난설원님은 너무 불쌍하죠. 의지할 곳도 없고 그렇게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똑바로 해야 네 남편이 제대로 마음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막 힘들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조금 15, 16살 되고 더 여성적이 되니까 이 김성립이 우리 마누라 참 이쁘구나. 나랑 결혼해서 평생 함께 행복하게 지냅시다. 그리고는 아이 둘을 낳아요. 그리고는 이 김성립이란 분은 과거 시험 공부하겠다고 기생집에다가 살림을 차립니다. 오 마이 갓. 그죠? 그런데 허난설원님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 아이들을 잘 키우면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2살, 3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그 충격으로 허난설원님은 배에 있던 또 다른 아이를 유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아이들의 무덤에 가서 자꾸 뭐 이렇게 시도 쓰고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슬픈 나날들을 보내죠. 그때 남편은 기생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긴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자기는 늙었고 20대예요. 허난설원 20대 때 자기는 늙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다가 27살 정도의 젊은 나이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끝에 두 번째 줄 볼까요? 조선시대 여성이 겪었던 굉장히 슬펐던 이야기들, 개인적 불행들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작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구절을 조금 넘어가고요. 두 번째 구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 생, 모, 육. 부는 아비 부자, 아빠. 생은 낳을 생자, 낳다. 생명 이런 거요. 우리가 아는 생. 그리고 모는 어미 모자죠. 그래서 육은 기를 육자. 우리 몸을 기르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
그래서 다 들어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아버지가 낳고 엄마가 날 길러줬어. 좀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죠.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께서 낳아주신 게 맞는데 옛날 분들은 낳아준 건 아버지, 길러준 건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신고 우리 라면에도 있죠. 매울 신자. 그리고 입에 매우 쓰다. 입에 매우 쓴 거 맵고 써. 와 잘못 먹었어. 이거를 의역하면 뭐가 됩니까? 고생하여서. 아버지가 낳고 엄마가 날 길러주면서 많이 고생하여서 이 내 몸을 길러낼 때 공과 후 앞으로 고전 소설에서도 아주 많이 다루게 될 단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따로따로 떨어뜨려서도 사용하고 이렇게 붙여서도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거의 왕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에 있는 왕급의 벼슬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공후 이런 벼슬을 쓰진 않지만 그만큼 높은 벼슬아치를 상징합니다. 공후에 짝이 되기는 못 바라더라도 군자, 요 군자도 고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고요. 비문학 독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젠틀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젠틀맨. 이분은 유교의 롤모델, 성인 군자할 때 그 군자이기도 하고요. 그냥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너는 나중에 커서 공과 후에 아내가 돼야 돼 이런 건 바라지 않으셨는데요. 군자, 좋은 사람의 좋아할 호자 이거 좀 관심 깊게 볼까요? 계집여자, 레이디죠. 여자가 아들 자자, 여자분이 아들을 안고 좋아하는 모습, 좋아할 호, 불호라는 말 쓰죠. 좋다, 불호, 좋지 않다. 그게 뚜렷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구는 짝입니다. 아까 배필도 짝이었는데요. 구 자체도 짝이 되죠. 그래서 대칭을 이루면서 짝을 이루는 거, 상대하면서 짝을 이루는 거, 뭐 할 때 들어간 단어입니까? 대꾸법 할 때 대꾸를 이룬다. 그래서 상대할 대자, 그리고 짝구자 해서 대꾸법 할 때 들어가는 단어죠. 다시 한번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의 아내가 되라 이건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의 좋은 짝이 되는 건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3생의 3번의 인생이란 뜻인데요. 이때 3번의 인생은 이전 세상, 지금 세상 이것을 현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차생, 다음 세상, 이전 세상, 지금 세상, 다음 세상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원망스러운 일이다. 뭐가? 좀 더 가볼게요. 월하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월하 노인의 줄임말로서 동양판 큐피트입니다. 달 밑에, 달 아래 사는 노인이요. 실을 들고 한쪽은 이쪽 남자분 소매에 묶어주고 한쪽은 저쪽 여자분 소매에 묶어주면 그 둘이 연결이 된다는 인연을 맺어주는 동양판 요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맺어준 연분, 인연 연자의 분수 분자죠. 그래서 고전에서 이 분이라는 말, 분수란 말이 나오면 데스티니, 죄송합니다. 운명을 뜻합니다. 인연과 운명, 그래서 연분, 천생연분 이런 말 알죠?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원망스러운 일이요. 달민 노인이 연결해준 인연 때문에 장안, 유, 협, 경박자 자체 효과가 많이 늦는데요. 요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장안은 삼국지 같은 소설 혹시 읽은 친구들이나 영화 본 친구들 알겠지만 중국에 실제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도 역할을 많이 했던 도시인데요. 우리 고전 소설과 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곳으로서 얘는 단순히 중국 도시라는 고유 명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문학 작품에 들어와서는 그냥 큰 도시라는 보통 명사로서 큰 도시에서 이곳 한양에서 놀유자, 놀다. 협은 좀 어려운 단어가 잘 안 나오는 건데요. 협객이라고 하죠. 의로운 일을 위해 힘을 쓰는 사람. 아주 나쁘게 말하면 깡패고요. 조금 순화라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냥 날라리. 그래서 큰 도시에서 잘 놀러 다니는 사람. 뭐 그렇게 장한유업.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우리 남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은 가벼울 경자.
경량화에 성공했다. 경차, 가벼운 차. 그래서 박은 얇을 박자인데요. 이것도 자주 나오지만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해석을 하고요. 자는 아들 자자지만 놈자처럼 놈자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쓰였네요. 한자어는 알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남자를 뜻할 때 쓰는 말들, 아들 자자, 놈자자 이런 것들, 남자를 뜻할 때 쓰이는 말들. 다시 큰 도시에 잘 놀러 다니는 가볍고 성격이 얇은 그런 남자를 꿈처럼 만나서 이때 꿈처럼 만났다는 거 한 번 더 할까요? 데스티니 그게 아니고요. 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는 남자를 만나서 당시에 결혼했을 당시에 이 용자도 자주 나오죠. 쓸 용자입니다. 뉴즈 마음 쓰기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없어. 시아버지가 네 남편 어디 갔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네 남편 어디 갔는지도 모르냐? 막 이러면 굉장히 마음 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것처럼 염려되고 걱정됐겠죠. 이런 것들은 비유법인데요. 일단 처음 공부할 때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나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이런 비유법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여주인공 헌원설원께서 나이를 조금 먹게 된 거예요. 3, 5, 15, 2, 8에 16, 15살, 16살. 선생님,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나이라는 걸 못 떠올리겠어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뭐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이일 수도 있겠다는 걸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짐작이 돼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걸 내가 왜 몰랐지? 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15살, 16살이 겨우 지나서 하늘이 내려준 자연스러운 여질, 아름다움. 이건 자주 나오는 단어 아니니까 그냥 하늘이 내려준 여기 질 부분 볼까요? 퀄리티죠, 퀄리티. 그래서 퀄리티. 하늘이 내려준 훌륭한 어떤 퀄리티 같은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저절로 일어나서 이 얼굴과 이 행동으로 100년 동안의 약속 기자, 약속 약자 100년 동안에 무슨 약속했을까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쵸? 저도 영원히 함께 할게요. 뭐 이런 약속들을 했겠죠. 아름다운, 우리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자. 뭐 그런 약속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광, 해년자 이어져. 영어 참 못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낯설게 하기 기법, 영단어랑 한자어랑 연결하면 이하연 그러면 뭔가 좀 기억이 날 때가 많습니다. 광은 빛광자인데요. 해 빛들이 훌훌 지나가고 선생님은 훌훌 선생님, 훌훌 국어 훌티 여기는 해 빛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주, 만들 조자, 사물 물자, 주인 주자 그래서 이 사람이 창조주, 신이죠. 이분이 시기하여 쟤네 뭔데 저렇게 친하게 잘 지내? 꼴 보기 싫어. 뭐 이렇게 신께서 이렇게 좀 촐싹맞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시기하여서 봄 바람과 가을 무리 계절들이죠. 배틀 사이에 북 지나가듯. 배틀은 천을 짜는 도구고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틀과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틀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이런 천들이 빨리 짜지겠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 중에 하나가 북인데요. 즉 북은 배틀을 구성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고전 작품에 자주 나옵니다. 얘네들이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요?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어요? 네, 빨리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배틀에 북이 지나간다는 건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갔다 라는 이야기고요. 설빈화안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설은 눈이고요. 눈과 같은 머릿결. 자, 꽃과 같은 얼굴. 이렇게 해서 그냥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죠. 아름답다. 그렇게 눈과 같은 머릿결과 꽃과 같은 얼굴,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에 두고 면목, 얼굴과 눈이
가증스럽게 되었구나. 이 글을 쓰셨을 때가 20대 초중반 정도였을 텐데요. 옛날 분들의 기대 수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40대가 되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 글을 쓰신 허난설원님은 벌써 본인이 좀 많이 늙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우울증 같은 것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가 봅시다. 내 얼굴을 내가 보아서 아는데 어떤 님이 오타가 났네요. 날 괸소냐 괴다. 이것은 오늘날 쓰지 않는 중세 고어입니다. 즉 한자보다 오늘 안 쓰는 옛날 말이 더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love.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다라는 뜻 이렇게 쓰면 충격요법으로 기억이 좀 남겠죠?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 거 내가 아는데 어느 님이 날 사랑하겠느냐? 자기 탓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극적으로 우리 남편 왜 바람 피러 다니냐? 이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싸우는 게 아니라 다 내 탓이다. 내가 늙어서 내가 못나져서 그렇다. 소극적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소극적 여인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가사문학이 처음에는 양반들, 남자 양반들을 중심으로 임금님께 충성하고 효도하고 자연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 작품이 거의 후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첫 부분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말하는데요. 후기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솔직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여성으로서의 적극적인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밑에 내려갈까요? 스스로 많이 괴는 아까 love 였는데 이거는 고요가 아니라 한자어잖아요. 지금 선생님 점 찍은 이 부분은 한자어 괴는 부끄부끄 스스로 많이 부끄부끄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아무도 원망할 수 없다. 계속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3355 이거는 나이가 아니라 3명, 5명 몰려다니는 야유원. 이때 유는 오늘 여러 번 나오는데요. 놀 유자고요. 야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지만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오늘날도 거의 안 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원은 동산 원자인데 우리 정원할 때 그냥 놀이터입니다. 3명, 5명 놀러가는 놀이터. 근데 우리 남편처럼 못된 사람들이 잔뜩 몰려서 놀러가는 놀이터 기생집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술집, 기생집 그런 이야기죠. 그럼 그 기생집에 있는 세 사람이 누굽니까? 새로운 기생, 사랑의 적, 사랑할 연자, enemy, 적군, 연적이 나타났단 말인가? 우리 남편 이 기생집에 새로운 사람 보러 갔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자, 하나, 두 줄 본문 기준으로 내려가서요. 백마를 타고 하얀 말을 타고 편은 채찍 편자인데요. 말 이렇게 이랴 할 때 쓰는 채찍이죠. 이거 그냥 아무 말이나 타고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면서 가도 되는데 굳이 하얀 말에 채찍을 왜 들었을까요? 그렇죠? 뭔가 미팅 나간다고 잘 차려입은 모습입니다. 되게 못됐네요. 보면 볼수록 되게 화가 나는 그런 작품인데요. 자, 멋있게 잘 차려입고 어디로 머물러 있는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원근법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법 원근법 그걸 모르는데 우리 남편의 소식을 더욱 알 수가 있겠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인연 원인 인자에 인연 연자인데요. 그래서 인연이 끊어졌지만 생각이 없겠느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아니 바람을 피러 나갔고 뻔히 기생집에 간 거 아는데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인연이 끊어졌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 수동적인 소극적인 조선시대 때 여성은 죽을 때까지 남편을 따라야 한다,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그런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윤리 도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한참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청등 냐. 자, 선생님 오늘 자체 효과음 많이 넣는데요. 이 청자가 우리 첫 시간 때 강조했던 단어죠. 풀을 청자고요. 거의 모든 작품에 꼭 등장하는 단어. 반드시 한자 모양까지 좀 기억해 주길 바라는, 한자 모양 기억하길 바라는 단어가 많지 않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푸를 청, 맑을 청자죠. 그래서 푸른 등불을 돌려놓고 녹기 금, 풀을 녹자는 알겠는데 딴 건 잘 모르겠어요. 냅두는데 요거 기억합시다. 금이요. 금이 들어가는 거 스님은 수험생 때 가야금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알았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이 금은 가야금이 아니라 검은고를 뜻한대요.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요령껏 가야금이라고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는 그냥 악기 금자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우리 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금이라는 단어. 선생님도 한자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금이라는 한자가 가지는 뜻들을 정리해 볼까요? 아는 거 있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골드, 쇠, 금, 그리고 이제, 금, 지금을 뜻하는 거. 그리고 금지하다 할 때도 금을 쓰고요. 그리고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 짐승 금자도 있죠. 그리고 금침, 침구류, 친구류, 뭐로 만든 친구류? 금으로 만든 친구류. 그때 금은 골드가 아니라 비단, 비단금자. 그래서 금수가 짐승을 뜻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한자어를 다르게 비단금자의 비단 숫자를 쓰면 그냥 비단을 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비단,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악기. 선생님이 이렇게 풀장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죠. 한 단어가 가지는 여러 뜻들을 머릿속에 하다 보면 저절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어서 쓰면 됩니다. 자, 천천히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계속 가볼게요. 병년화, 끝에 화가 나왔어요. 우리 상춘곡 같은 거 할 때 요 벽자도 나왔었는데요. 풀을 벽자인데, 그리고 뭐 연꽃 이런 건데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화니까 꽃이죠. 꽃 한 곡조를, 그러니까 이건 진짜 꽃이 아니라 노래 이름이구나. 노래 한 구절을 근심을 팔로우해서 섞어서 연주하니, 이제 여자분 혼자서 집에 남편도 없고 악기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이름은 병년하고요. 거기다 자기 근심을 섞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소상, 요거요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중국 지명 이름이에요. 중국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이별한 강, 이별로 유명한 중국 강, 소상강 그러면 이별. 우리도 K드라마 유행해서 많은 외국분들 또 우리 국내 분들도 드라마 유명한 촬영지 찾아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는데요. 소상강은 조선시대 때 매우 유명했던 이별로 유명한 중국의 강. 그래서 앞으로 소상강 혹은 소상이란 말 나오면 이별을 떠올리면 되고요. 밤야자에 비우자. 이별의 강에 밤에 비가 내리는데 대나무, 이거는 우리말이죠. 대나무 잎 소리가 섞어 도는 듯 비가 타닥타닥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에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데 거기에 대나무가 비를 맞아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밤에 그런 소리가 나면 쓸쓸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슬픈 감정, 애상감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화표 천년에 모르겠으면 과감히 버리고요. 별학은 이별하는 학인데요. 학이 뭔가 이별해서 울고 있는 것 같다. 이걸 꼭 알아야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악기 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기 연주 소리가 마치 빗소리에 대나무 소리 섞어 들리는 듯 뭔가 스산하고 뭐 우울하고 학이 이별하면서 울고 있는 듯 슬프다. 요게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다. 그것만 일단 기억하면 되고요. 화표 천년의 벼락이라는 것도
중국의 전설, 중국의 옛날 이야기 나오면 저 전설인데요. 그거 관련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돌을 닦아서 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세워진 화표라는 어떤 비석 같은 데 갔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죽고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갑자기 막 이별의 슬픔 눈물을 막 흘리더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밑에 내려와서요. 옥수, 옥으로 만든 손. 옥으로 만든 손, 미화법입니다. 여자분들의 손을 전부 다 옥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화하는 표현들이 고전에 많이 있는데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옥수, 여성의 손 요거 기억하고요. 타는 수단, 요거는 손의 단계라고 직역하는데 의역하면 솜씨. 그게 옛날 솜씨가, 옛날 소리가, 옛날 솜씨가 그대로 있지만은 옛날에도 악기 연주 잘했고 지금도 잘 연주하는데 부용장. 자, 이 장은 휘장이라 그래서 약간 커튼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는 화자의 위치, 내가 있는 연꽃 무늬에 커튼을 휘둘러 놓은 이곳이 자, 여기는 꼭 알아야죠. 적막하니, 고요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남편이 집 나가 없어서 아무리 악기를 잘 연주해도 내 연주를 들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밑에 간장이, 내 내장이, 오장육부라 그러죠. 간, 심장, 콩팥 이런 것이 9구비가 되어서 9번 빙글빙글빙글 꼬인 다음에 구비구비가 너무 끔찍한데요. 끊어지더라. 이렇게 끊어지더라. 네, 선생님이 직접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편집할 때 효과음 넣기가 귀찮아서 녹음하면서 바로 입으로 효과음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뱅글뱅글 동그랗게 말려져 갖고는 9번 비비 꼬여 갖고는 막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괴롭다를 표현한 거죠. 괴로움, 고통. 자, 쭉 내려올게요. 본문 기준으로 4줄 더 내려와서요. 이 사람은 자, 남편을 못 만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천상, 하늘 위에 견우와 직녀가 견우직녀 이야기 들어봤죠? 인간 세계의 남자와 하늘 세계의 선녀가 사랑에 빠져서 옥황상제가 기특하게 여겨서 둘을 결혼시켜줬는데 맨날 놀고 먹고 그래서 얘네들 헤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은하수가 사이에 가로막혔죠. 근데 얘네들이 하도 우니까 7월 7일 날 1년에 한 번 한 번 만나는 거 기회를 잃지 아니하는데 까마귀와 까치가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 위해서 다리를 놔준다 그러죠. 그래서 까마귀 오자에 까치 작자 쓰고 다리 교자 써서 오작교. 이 부분 처음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까마귀 오자, 까치 작자 들어봤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단어들이 겹치니까 자꾸 관심 가지고요. 그래서 저 견우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우리 남편 가신 후로는 무슨 약수 요거 고전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다라는 전설의 강인데요. 이렇게 어떤 섬 같은 데에 불로초가 있대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풀. 근데 그 주변에 약수라는 강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이 강은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나뭇잎 하나조차 가라앉아 버린대요. 사람은 당연히 가라앉겠죠. 요즘 같으면 드론 띄워서 가지고 오겠지만 하여튼 고전에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로 많이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둡시다. 우리님 가신 후로는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오는지 가는지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이것이 이제 의역하면 기대어 서서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자 고전에 자주 나오는 말로 빗기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 표현들은 오늘날 표현으로 약간의 윤역을 해주는 게 최근 트렌드이긴 하지만 시험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요 정도는 그냥 뭐 비기어, 빗기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거 나오면 비스듬하다 그리고 기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자 밑에 부분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풀의 이슬은 한자어는 많이 나오지만 내용상 중요한 건 아닌데 풀의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쫙 지나갈 때 우울한 경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나무밭 푸른 곳에 새 소리가 더욱 서럽다. 이것도 견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럽다라는 건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새가 정말 서럽게 칙칙칙칙칙칙칙 이렇게 울지 않겠죠? 평소랑 똑같이 우는데 내가 서러우니까 새가 더욱 서럽게 운다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서 감정이입이라고 시험을 내시는 좀 넓게 봐서 내 서러운 것을 새가 서럽게 생각하고 새가 서럽게 운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문학 풀 때 완벽하게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 X에 가까운 세모, X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해서 문제 다른 선지와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일단 여기서는 감정이입,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가 맞겠죠. 그리고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설명하겠다고 말한 요 박이 나왔죠? 우리 인심이 좋을 때 후하다라고 하고 인심이 나쁠 때 박하다라고 하죠. 들어봤죠? 자, 그런데 후하다는 원래는 두텁다. 인심이 두텁다. 박하다는 인심이 얇다.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얇은 걸 좀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박이 나오면 얇은 거, 안 좋은 겁니다. 비문학 독서에서 초박 전도체, 매우 얇은 전류를 흘리는 물질, 뭐 이런 것도 할 때도 얇을 박자를 쓰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박영, 운명이 매우 얇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부정적으로. 운명이 매우 나쁜, 배드한. 홍안, 홍은 붉을 홍자, 안은 안면, 얼굴이죠.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이들이 얼굴에 핏기가 있어서 얼굴이 붉겠죠. 그래서 홍안은 젊은이고요. 영, 젊은 사람이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즉 세상에 안 좋은 사람 많지만 내가 최강이다. 비교를 통해서 또 이 말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질문의 형식으로. 답을 다 정해놓고 질문 던져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주장을 강조합니다.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설의법. 아마도. 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험에 뭐 여러 번 너무 나와서 내신이라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나와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긴 하지만 내신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에 와서 님을 탓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넓게 가면 비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조금 더 탈피하여서 적극적 그리고 솔직한 인간의 감정이 드러났다. 더 전문적으로는 이게 지금 중세시대잖아요. 옛날 시대에 특별한 가치관이 고정되어서 그 가치관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옛날 중세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근대 지향적 인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바로 본문과 해설을 같이 보면 충분히 여기 있는 내용들 숙지하면서 어휘까지도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어휘는 다른 작품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표현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른 작품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